교재로 가시면은 27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77로 가시면 제목이 현금 수지 측정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넘기시면은 278로 가시면은 영업 수지의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278. 영업 수지 계산에는 별표를 3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거의 뭐 시험 문제 99% 나오는데 들어갈게요. 들어갈게요. 자, 278. 278로 가시면 자, 들어갈게요. 강의 좀 할게요. 자, 이건데 꺼졌어요? 자,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임대사업을 한다고 봐봐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20억 주고 총 투자를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취득만 해요? 운영도 해요? 운영도 하고 처분도 하죠. 그래서 운영과 처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계산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영소득. 그래서 운영을 이제 소득이득이라고 저번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처분을 자본이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본이득. 그래서 이제 운영은 임대료니까 이제 매번 받고 처분은 이제 한 번 받는데, 자, 아까 좀 전에 지렛대 효과라는 거는 타인 돈을 빌릴수록 효과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자기 돈이 지분이에요. 자기 돈. 그러니까 지분 투자액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갑돌이가 이제 직접 투자했으면은 자기가 이제 지분 투자가 되고요. 지분 투자가 되는 거죠. 근데 저당이라는 자체는 그냥요, 빌린 돈이에요. 빌린 돈. 저당 투자액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당 대부액이라고도 해요. 대부액.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저당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돈을 투자한 거죠. 우리가 투자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지분은 그냥요, 지 거예요. 저당은 그냥이야, 저분 거야. 저분이 누구시죠? 은행 투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를 이제 계산하는 게 출제 가능성이 큰데, 특히 이제 현금 수지에서 영업 수지가 계산이 나오는데, 우리가 만약에 임대 단위수가 있어요. 임대 단위수를 갔을 때 만약에 이제 이렇게 25칸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칸 한 칸에 임대료를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25칸에 만약에 100만 원씩 받는다, 그럼 2,500만 원이 수입이 되잖아요. 2,500만 원은 실제로 찾습니까? 예상을 하는 겁니까? 예상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영업수지 계산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는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나오거든요. 영업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은 이제 캐시플로우,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데, 자, 우리가 가능 총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가능 총소득. 자, 총이라는 건 원래 다 조라고 또 일본에서 얘기하거든요. 조득인데, 그러면 아직 아까 2,500만 원이라는 건 아직 찼어요? 예상을 하는 거예요. 2,5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시작을 하고, 어떻게 계산하냐? 공실이 될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실을 빼주고, 만약에 임대료를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용어가 공실도 빼주면서 및 그 다음에 불량부채액이라고도 나오고요. 불량부채액이라고도 나오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 대손 충당금에 나오는데,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면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를 얘기를 해요. 회수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이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로 나왔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실질적이 아니라 예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500만 원이다. 그럼 이걸 빼주겠죠. 빼주고. 자,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뭐냐면 임대료 외 수익을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뭐 자판기라든지 지하 주차장에 주차비를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기타 소득은 임대료예요. 임대료 외 소득이에요. 왜? 그 영업의 수익이라고 나온 적도 있었고요. 영업의 수익. 용어 정리가 중요합니다.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가 500만 원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거랑 지워지니까 2,500만 원이 그대로 있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유효가 내가 들어오는 돈이에요. 실제로. 유효 총소득입니다. 총소득. 조소득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2,500만 원이 다시 됐어요. 자, 그러게 되면은 그냥요, 경비가 나가요. 영업경비라는 게 있겠죠. 그죠? 영업경비를 뺍니다.
그럼 영업 경비를 빼서 계산을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얘도 500만 원이 나갔다고 봐요. 그럼 실제로 내가 순전히 받는 순소득이 있겠죠. 그래서 2천만 원이라고 이제 나왔죠. 자, 그럼 2천만 원을 순영업소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은 우리가 총소득에서 경비를 뺀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10억을 빌려면 그냥 이래요, 갚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원리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걸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채 서비스액.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이라는 자체는 뭐와 뭐를 더한 거죠? 원금과 이자를 더한 거죠. 원금 상환분과 이자 지급분. 그래서 이걸 또 우리가 뭐라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저당 지불액. 저당 대부액은 빌린 돈이죠. 근데 저당 지불액은 그 중에서 갚아야 될 원리금을 얘기해요.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그러면 얘가 만약에 그냥 쉽게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뭐 한 100만 원 나간다. 500이라고 합시다. 너무 이자가 적게 나간다. 그럼 한 500만 원 나간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2천에서 500을 빼면 1000만 원만큼 들어오죠. 근데 아직 세금을 공제했어요. 세금을 공제하기 전이에요. 전이죠. 세전 현금 수지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통은 사업소득세라고 들어오셨죠. 근데 여기서는 영업소득세라 그래요. 영업소득세를 뺀다. 그럼 빼게 되면 세전이 되나요? 세후가 되나요? 세후. 그러니까 세금을 공제한 후가 되는 거죠. 세후 현금 수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2천에서 500만 원을 빼면 1,500만 원이 되죠. 1,5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만약에 얘가 500만 원이라면 맨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1,000만 원이 나한테 세후 소득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이제 시험 문제냐면 들어갈게요. 자, 소득을 물어봐요. 자, 지금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얘는 그냥이에요. 총소득이에요. 총소득은 아직 경비를 뺐나요? 아직은 안 뺐나요? 안 빼고. 순소득은 경비를 뺀 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세전은 아직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순소득은 아직 빚을 안 뺐거든요. 세전은 빚을 뺐고 세후는 다 소득까지 다 뺐죠. 세금까지. 그럼 우리가 빼는 거가 자, 처음에 빼는 것은 경비부터 냅니다. 뭐부터 낸다? 경비 내고 그 다음에 따라서 빚 갚고 세금 내자. 따라서 비비세. 그럼 제가 막 이렇게 비비면 제 살이 빠지죠. 그러면은 그건 빼주는 거죠. 그럼 자, 따라서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세금을 먼저 내려고 그래요? 나중에 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얘기한 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야. 구세청에 전화하지 마. 그럼 세금은 그냥이야 제일 나중에 내.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전기료가 영업경비죠. 근데 이거 안 내면요 바로 이 전기를 끊어요. 한전에서. 그럼 빚이 먼저예요? 이 전기료가 먼저예요? 전기료를 먼저 내야 돼요. 빚은요 한 번 안 갚았다고 해서 봐줘요. 한 3번 해야지만 경매 처리하거든요. 그죠? 그럼 뭐부터 낸다? 경비 내고 뭐 갚고 세금 낸다. 다시 간다.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그죠? 비비세. 그래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위에 있는 소득이 높아요? 아래 소득이 높아요? 위에 게 큰 편이죠. 큰 편이죠. 근데 반드시 크다? 같을 수도 있다. 돈을 안 빌리면 순소득과 세전이 같을 수도 있어요. 적자가 나면 세전과 세후가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학원을 친다면 학원 원장님이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자석수가 임대 단위수예요. 그냥요 수강료를 받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입니까? 아직 다 안 찾았죠? 채웠을 걸 예상하는 거지. 그냥이야 공실이 될 수 있어. 둘러보세요. 공실이 없나 있나? 있죠? 빨리 전도하세요. 그죠? 근데 불량부채는 그럴 게 없지만 우리가 어떨까? 임대료 안 내고 개기 수도 있죠. 수강료 안 내고 도강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판기 수익 같은 거 보고 실제로 들어온 게 유효해요. 맞나요? 그 다음에 경비 안 나가세요? 경비 나가세요? 나가죠. 이해하셨죠? 만약에 학원 사업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 돈이 있잖아요. 갚아 나가야 되고 세전이고 세금 빼면 세후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펜을 들어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밑에 278페이지 가시면 가능 총소득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거는
공실이 전혀 없이 100%다 찼을 때에 대한 총소득을 얘기를 해요. 조소득이라고 하고 그냥요 공실이 될 수도 있어요.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있죠. 요거 이제 불량부채라기도 하고 해수 불가능한 임대료를 빼주고 오른쪽 기타 수익이라는 것은 임대료예요, 임대료 외 수익이에요. 그럼 임대료 외에 주차료라든지 자판기 수입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유효총소득은 가능해서 공실을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한 거고요. 영업경비라는 게 있나요? 영업경비에다가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얘가 가장 유력해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영업을 하게 되면 경비를 안 내야 돼, 내야 돼요. 그럼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죠. 자, 갈게요. 자, 포함되는 거는 유지비나 관리비나 재산세는 세법 시간에 보유가세라고 들으셨죠. 그럼 보유가세 같은 경우는 이건 경비 처리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해주고요. 손해보험료는 화재보험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보험료를 내면 소멸될 수 있죠. 광고비를 전화료, 전기료인데 자 영업경비에 불포함 항목이라는 게 있나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제가 유도해 볼게요. 공실 및 불량부채라는 게 있었죠. 자 그럼 보세요. 이 영업경비를 보기 전에 그냥입니까? 이 공실 및 불량부채는 미리 빼줬습니까? 또 빼주면 됩니까? 안 되니까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대답 좀 해봐요. 이걸 막 암기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암기 기법도 있지만. 근데 부채 서비스액은 그냥입니까? 나중에 빼줄 겁니까? 그럼 여기에는 포함될 항목이 아니죠. 영업소득세도 나중에 빼줄 거죠. 맞나요? 자, 그럼 그냥입니까? 공실은 미리 빼줬습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빼줄 거죠. 소득세는 나중에 뺄 거죠. 개인은 소득세 내고 법인은 법인세 내는데 이 세 가지가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나요? 자본적 지출. 자, 우리가 타 과목 시간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배우십니다. 그래서 자, 타 과목에서 세법이나 공법에서 이 자본적 지출을 대수선비라고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수선비라고 배우세요. 자, 그럼 봐봐. 만약에 유리창이 깨진 것 같은 경우는 경비 처리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그냥 나가는 그냥 우리가 비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뭐냐면 중축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봐봐. 10층까지 임대를 받다가 한 층을 더 받아 임대를 더 받으려고 그래. 어머나. 그럼 그냥이야 가치가 올라가죠. 이건 건물의 가치를 올려버린 거죠. 이건 경비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요 11층까지 지게 되면은 나중에 파는 사람한테 더 받을 수 있잖아. 그럼 이 자본적 지출 대수선비는 경비다 아니다? 아니에요. 경비 처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건물의 감가라는 게 있나요? 비품의 감가요? 건물의 감가요? 건물. 그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건물이 감가됐다고 해서 운영하면서 나간 경비는 아니잖아요. 회계 처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비품의 감가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비품의 감가. 자, 비품이라는 자체는 감가상각은 자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는 임대하게 되면은 에어컨이나 이런 거 설치해 주죠. 그럼 만약에 보일러라고 보세요. 보일러. 그럼 보일러가 뻥 터졌어. 그냥이야 비용이 나가. 그럼 이걸 내가 나중에 파는 사람한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얘기해봐요. 이건 그냥입니까? 하나의 경비입니까? 경비 처리니까 이건 경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맞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비품의 감가요? 건물의 감가요? 건물의 감가는 경비 처리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내가 건물 주면은 내 소유자의 급여를 경비 처리하면 되나?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업무비 같은 것도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나오는 것은 제가 동그라미 치는데 공실이라는 게 있죠. 이거 잘 나와요. 공실물 불량부채.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의 감동그라미 치시고 소득세의 소득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래서 공보 감소. 자, 합니다. 올해 시험이 몇 월 며칠 날 있어요? 날짜는 잘 알아요. 자,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10월 26일까지 공부량이 그냥입니까? 계속 증가해야 됩니까? 증가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지날수록 머리에 축적된 양이 많아져야 돼요. 그럼 공부가 그냥입니까? 계속 증가해야 됩니까? 감소하면 돼요,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교수님 왜요? 아니 수업 시간 알겠는데요. 집에 가면 자꾸 이렇게 떨어뜨려서 내가 얼굴 들고 가라 그랬어요. 그럼 공부가 감소해야 된다, 증가된다? 그럼 공부가 감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공부가 감소하면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감소하면? 공부가 감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이 뭐예요? 공이 불량부채. 부가 뭐예요? 감이 감가상각비. 소가 영업소득세가 되죠. 아시겠죠? 그죠? 이 네 가지가 불법 항목이라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순소득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유에서 뭘 빼야 되죠? 영업경비를 빼고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게 있죠. 제가 이걸 원리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금 상환분에다가 이자를 지급을 더하고 다음에 저당 지불액. 이 저당 지불액과 부채 서비스액과 원리금은 다 동일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전은 순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고 세후는 다 뺀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 일단 이게 넘기시면은 이제 영업소득세에 대한 계산이 있긴 해요. 찾았습니까? 영업소득세 계산이 식만 나왔지 내용이 안 나왔잖아요. 나중에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 지분복귀액의 계산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15번하고 16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15하고 16번을 여러분이 풀 수 있습니다. 왜 틀렸는지. 자, 15번 잘 나와보세요. 한번 봐봐. 자, 지금 칠판을 보시게 되면요. 자, 15번은 순소득에서 부채 서비스 빼면 세전이 되죠. 이제 근데 위에 게 클까요? 같을 수도 있을까요? 빚이 없으면 동일할 수도 있다고 하셔야 되죠. 얘기하세요. 할 수 없다, 할 수도 있다,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익성 부동산에 영업경비라는 게 있나요? 자, 영업경비 아까 불포함 항목은 소득세는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나왔다는 거죠. 이해가셨어요? 이렇게까지 가시고 그 다음에 넘기셔서 페이지 280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시면 지분 복귀액의 계산이라는 게 있죠. 지분은 그냥이에요. 지분은 내 거예요. 내 거죠. 그럼 내 지분이 취득 때 들어갔다가 20억으로 샀어요. 그럼 운영 때 들어온 게 아니라 처분 양도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운영 시에요, 처분 시. 처분 시에 대한 현금 수지를 얘기를 하죠. 맞나요? 그러면 운영입니까? 매각입니까? 매각할 때 현금 흐름을 얘기를 해요. 이해 가셨나? 그럼 자, 일단 하고 제가 얘기할게요. 그럼 25억이라는 매도 가격이 있겠죠? 그럼 경비가 안 나가요? 경비가 나가요? 중개수수료 같은 거 나가겠죠. 매도 경비 나가고요.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게 뭐냐면 왜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까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는 거 그대로 들어가요. 앞에 있는 부분이 생략됐으니까. 그럼 순매도액이 나오고, 자, 순매도액이 나오고, 자, 갑니다. 자, 아까 10억을 빌려서 그냥입니까? 원금을 상환합니까? 5억을 상환하죠. 그러면 10억에서 5억 갚았으면 얼마가 남았죠? 상환이 됐나요? 안 됐죠. 그럼 상환됐어요? 미상환이에요. 미상환의 저당 잔금이죠. 네, 저당 잔금. 미상환의 저당 잔금이 나오고, 그럼 아직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이니까 세후입니까? 세전입니까? 세전. 그 세전 지분복귀액이라고 하고, 지분복귀액이라고 하고, 자, 책에 보시면 자본이득세라고 하죠. 이게 양도소득세예요. 뭐라고요? 양도소득세. 자, 캐피탈 게인 텍스는 이제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자본이득세락을 뭐라고 한다? 양도소득세. 지금 보고는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전 다음에 뭐가 와요? 세후가 오죠. 그러니까 세후 지분 복귀액이 되는 거죠. 그럼 아까랑 똑같은 게, 자, 아까는 쟤는 총순 전후였죠. 그럼 얘는 매순 전후인데 얘를 총 매각대금이라 그래요. 그럼 따라서 총순 전후. 자, 빼는 건 따라서 비비세. 뭐부터 내죠?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죠. 맞나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그러면 5억씩 다 빼볼게요. 그럼 5억이 나갔다. 그럼 20억이고, 자, 5억을 빼면은 15억이고, 자, 5억을 빼면은 10억이 되죠. 그럼 밑에 게 커요? 위에 게 커요? 위에 게 큰 편이죠. 그런가요? 근데 반드시 클까요? 같을 수도 있을까요? 같을 수도 있죠. 자, 우리가 미상한 저당장금을 우리가 안 남을 수도 있잖아요. 대답해봐요. 그냥 해야 양도 차익이 없을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280페이지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지분복귀액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보유한 다음에 그냥입니까? 처분했을 때입니까? 처분했을 때에 대한 계산이에요. 그럼 양가로 2번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는데, 투자하게 되면 처음에 내 돈 투자한 게 들어와야 되죠. 원래 지분이 안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되고, 보유기간 동안에 저당 지불액에 납입한 원금 상환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고, 가치가 상승한 거에 대해서도 가져가는 거죠. 세 가지가 지분 복귀인데 참고만 하시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쭉 넘겨보세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부터 갈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어디를 보여드리냐면 페이지 가셔서 어림셈법입니다. 그래서 교재로 가시면은 페이지 291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셨어요? 무슨 셈법이라는 게 있죠? 어림셈법. 그러니까 어림셈법은 대충 하자는 거죠. 주먹구식으로 하는데, 자, 어림셈법은 어떤 거냐면, 일로 온 이유는 저걸 그대로 가져가셔야 돼요. 저 현금 수지를 가게 됩니다. 자, 지금 어림셈법이라는 단어 찾으셨어요? 갑니다. 어리버리. 대충 하자는 건데, 어림셈법은, 자, 우리가 만약에 지금 1억을 투자했어요. 총 투자액이 1억이고요. 아까 순영업소득이 있었어요. 그럼 순영업소득이 만약에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승수법하고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승수법이라는 자체는 알고 싶은 게 몇 배냐가 중요한 거고요. 수익률은 낮게 나와야 돼요. 수익률은 높게 나와야 돼요. 높게 나오는 게 좋죠. 그러니까 수익률법은 몇 퍼센트냐가 중요한 거죠. 몇 퍼센트냐. 몇 퍼센트냐. 자, 그러면 승수법과 수익률법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승수법은 투자액이 올라가요. 뭐가 올라간다? 투자액. 그래서 1억을 올려서 소득을 내립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1억에 대해서 2천만 원이 장수 돌침대 알아요? 별이 몇 개? 어떻게 알아? 그거는 5개라는 거죠. 다음에 5배. 배수를 얘기를 해요. 그 배수가 뭐냐면 순소득 승수가 5가 되고요. 이거는 따보세요. 자본회수 기간. 그러면 자본회수 기간이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짧은 게 좋죠. 그래서 자본회수 기간을 얘기를 해요. 그럼 회수 기간이 만약에 5년 걸린다는 거예요. 몇 년 걸린다? 5년. 자, 할게요. 지금 그러면 얼마나 투자했어요? 지금 보고는 있어요? 매년 얼마씩 들어와요? 2천만 원씩 들어오죠? 몇 번이 돼야? 그래서 다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야 되는데? 그럼 해소 기간이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그걸 갖고 평가하는 거죠. 그럼 승수 자체는 작아야지만 좋다는 거예요. 다시 갈게요. 이렇게 올라갔죠. 대화를 합시다. 2천만이 내려갔잖아요. 그 매년 얼마씩? 몇 년이 되면? 5년이 되면 해소한다는 거죠. 해소 기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죠? 그 얘는 짧은 게 좋다는 판단이에요. 맞나요? 근데 이제 보세요. 화폐 시장 가치를 배웠죠. 그죠? 그럼 우리가 내가 1년 있다가 2천만 원 드릴까요? 5년 있다가 2천만 원 드릴까요? 어떤 거 달라고 했어요? 1년 있다는 거죠. 강의 좀 참여를 하세요. 그럼 얘는 그냥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거죠.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고려했다, 고려하지 않았다. 그럼 대충 가자는 거죠.
자, 임대료만 받습니까? 양도 차익도 있습니까? 1억에서 만약에 내가 3천만 원을 벌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양도 차익은 계산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따로 어림셈법, 대충 빨리빨리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본회수 기간을 얘기를 해요. 무슨 회수 기간 한다? 자본회수 기간. 근데 수익률은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아요? 높아야 되죠. 그렇죠. 그럼 얘와 얘가 역수 관계예요. 무슨 관계다? 역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 중요한 거죠. 그 수익의 2천만 원에 대해서 1억으로 나눠서 따라서 20% 연 20% 수익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맞나? 그럼 봐봐. 지금 아까 1억에서 2천만 원은 몇 년 걸리는 거야? 맞아요. 그럼 얘는 1년에 20%씩 버네. 그럼 100% 다 환원하려면 몇 년 걸려? 5년 걸린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냥이다 역수다. 역수. 291페이지 보고 있어요? 개설의 1번. 아, 난 여러분들 보면 눈물이 나. 어떻게 읽는 건. 얼음세법 있어요? 그럼 이건 여러 해야 딱 한 해야. 한 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 거기 보시면 한 해의 소득이라는 게 있어? 찾기만 먼저 해줘봐. 찾았어요? 자, 그럼 봐봐. 무슨 얘기냐? 소득이 똑같이 들어올까? 다를 수도 있을까? 근데 얘는 5년 동안 2천만 원씩 똑같다는 가정하에서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 해가 아니라 한 해의 소득만 갖고 따는 거죠. 대화를 합시다. 근데 2천만 원씩 들어와 또 안 들어올 수도 있어. 덜 들어올 수도 있죠. 그걸 생각 안 한 거예요. 맞아요? 단순하게 봤다는 거죠. 그 다음 2번.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했다, 고려하지 않았다. 고려하지 않았죠. 1년 후에 2천과 5년 후에 2천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요? 처분도 고려했어,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죠. 자본이득도 고려하지 않았죠. 그래서 계략적으로 그냥 대충 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승수법과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죠. 승수법은 따보세요. 자본회수 기간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수익률은 수익률을 알아보기 위한 거죠. 두 가지가 그냥이다 역수다. 역수라고 돼 있어요? 찾았어? 근데 이제 이게 이 책을 잘 쓰시려면 이제 그 좀 틀로 박스를 좀 치시는 게 좋은데, 그냥 들어보세요. 쟤랑 얘랑 왜 연결시키냐면 지금 이 승수법이 4가지가 있어. 몇 가지? 그럼 제가 연습하고 가자. 아까 이거 총소득 아시지? 총소득. 화면 좀 봐요. 총소득. 경비를 뺐어? 뺐어, 안 뺐어? 경비를 빼기 전이에요. 알았어. 그다음에 순소득. 뭘 뺐어요? 빼는 거죠. 총과 순의 차이점이에요. 그런가요? 알았어. 그다음에 자, 순소득은 아직 빚을 안 뺐습니다. 뺐다, 안 뺐다? 안 뺐고. 세전은요? 뺐고. 세전은 세금을 안 뺐죠? 세후는 세금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총, 순, 전, 후라는 4가지가 있어요. 맞나요? 그럼 중간에 빼는 게 3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봐. 왜 그래? 비비고 싶어?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강사도 힘들어서 막 미쳐요. 막 비비고 싶고 미치겠어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총선 좀. 솔직히 봐. 미치겠죠. 막 내일 2시까지. 얼마나 좀이 쑤실까. 자, 갑니다. 못 알아듣고, 그지? 자, 다음에 총순 전후. 이건 아직 경비를 안 뺐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맞죠? 이건 뭘 뺐죠? 경비를 뺀 거죠. 자꾸 상상하는 게 좋아요. 맞습니까? 수는 빚을 뺐습니까? 아직 안 뺐습니까? 안 뺐죠. 살짝 커닝을 한번 해보세요. 맞죠? 안 뺐죠? 세전은요? 빚은 뺐죠. 빚은 뺐고 세금은 아직 안 뺀 거죠. 세금을 뺀 소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비를 안 뺀 거고, 이거는요 경비를 뺀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빚은 어떻습니까? 빚을 빼지 안 뺐고, 얘는 빚을 뺐고, 얘는 세금까지 다 뺀 거죠.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시험 문제 총소득까지는 그냥입니까? 경비를 산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맞죠, 그죠? 비세에서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맞습니까? 근데 순소득은 그냥입니까? 경비는 계산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근데 빚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게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맞나요? 그럼 아직은 세전은 안 나왔는데
세전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세금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까? 없지만 경비하고 빚은 계산해 줘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지금 순소득과 세전 차이점이 빚이거든요. 빚. 기억나요? 그럼 빚을 빼줄 수 있고 안 빼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자 이걸 총소득 승소라고 하고 그다음에 순영업이 생략될 수 있고 순소득 승소예요. 저는 그냥이에요. 세전이에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구. 구는 뭐죠? 세후 현금 수지 승수죠. 그런가요? 자, 우리가 승수는 투자액이 올라가죠.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일단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헷갈리니까 가만히 있어봐. 여기까지는 총투자가 올라가요. 무슨 투자가 올라간다? 총투자. 총투자액이 올라가고 여기서는 이제 지분 투자가 올라가요. 자,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자, 갑니다. 총순까지는 무슨 투자가 올라가죠? 전후는요. 지분 투자가 올라가죠. 대답 좀 해봐요. 근데 그걸 암기하지 마시고 그게 왜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일로 갑니다.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부터 저한테 이제 신경질 낼 텐데 순소득은 그냥입니까? 빚을 아직 안 뺐습니까? 안 뺐죠. 뺐어 안 뺐어? 뺐어? 안 뺐어요. 빚을 안 뺐어요. 맞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는 순소득까지는 빚을 안 뺀 거지 경비는 뺐거든요. 그럼 아까 총투자액과 지분투자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렛대 효과에서 총자본 수익률과 자기자본 수익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럼 총자본이라는 자체는 전체를 보고 간다는 건 총투자로 가야 되죠. 그럼 자 얘기해 보세요. 총순까지는 아직 빚을 뺐습니까? 안 뺐습니까? 안 뺐어요. 부채 서비스를 계산 안 해요. 그럼 돈을 안 빌렸을 때라는 얘기죠. 그럼 전체 금액이 그냥입니까? 20억서부터 시작합니까? 20억이죠. 맞아요? 그러면 지분 투자가 내려가요? 총 투자가 내려가요? 총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순소득을 올려갖고 2억이니까 10%가 되는 거죠.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다는 거죠. 할게요. 자, 여기까지는 빚을 계산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기 때문에 그냥 2억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전후는 그냥입니까? 빚을 계산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맞나요? 빚을 뺀다는 것은 20억이 아니라 내 돈이 10억을 들어갔다는 가정이라는 거죠. 그런가? 그러면 그냥입니까? 지분 투자로 가야 됩니까? 지분 투자로 가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10억을 내려, 20억을 내려요? 10억을 내려. 10억에 대해서 계산하자는 거죠. 지금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자, 할게요. 다시 할게. 총수까지는 빚 뺐어, 안 뺐어? 얘기해, 안 해? 얘기해. 안 뺐어, 안 뺐어? 응? 안 뺐지? 네. 그러면 전체 금액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20억으로. 도와주세요. 네. 그럼 2억이라는 게 순소득이면 그걸 빚을 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10%가 나오는 거예요. 에? 네. 네. 반은 이해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빚을 빼요. 그 부채 서비스를 빼줘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총으로 갑니까? 그냥 10억으로 가야 됩니까? 10억에 대한 대비로 가야 된다는 거죠. 빚을 빼야 되니까. 그러면 총 투자로 계산합니까? 지분 투자로 계산합니까? 그럼 2억에다가 그냥입니까? 빚을 빼야 돼요.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분 투자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아까 일로 와봐. 그대로 와봐. 이거 빚 뺐어 안 뺐어? 정말? 그럼 전체 금액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무슨 투자? 총투자액으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부채 서비스를 빼줘야 됩니까? 빼주면은 그 20억이 아니라 10억에 대한 대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분 투자라는 것으로 계산을 해버려요. 맞습니까? 그래서 조순까지는 무슨 투자액? 전후는 지분 투자로 가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게임 끝났어. 이제 잘 왔어. 이제 그냥 요 앞에 있는 소득 있죠. 이 소득이 그냥 내려와 버려요. 그죠? 그러면 자, 이건 무슨 소득이죠? 총소득이고요. 얘는요, 순소득. 진짜 제답 안 해줄 거예요? 이게 그냥 내려간다니까요. 야, 세금만 얘기하냐? 세전이 내려가죠. 세전금. 이거는요, 세후가 내려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가장 잘 뜨는 게 얘예요. 따라서 자본회수 기간.
얘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이거 위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자본회수 기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갈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291페이지를 하려고 해요. 291. 밑에. 찾으셨어? 자, 다시 갈게. 총순까지는 빚을 뺐어, 안 뺐어? 그럼 어떤 투자액으로 계산해야 되죠? 총투자로 계산해야 되죠. 그럼 총투자액이 올라가고 그 순소득이라는 게 밑에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럼 빨리 22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22번. 왜 틀렸을까? 자, 갑니다. 일로 와봐요. 이거 봐요. 좀 제발 봐요. 칠판 좀 봐봐요. 지금 22번 있죠? 그러면 총투자는 맞죠? 근데 그냥입니까? 앞에 게 내려갑니까? 총소득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대답 안 하면 끝낼 거야, 그냥. 그쵸? 그러면 앞에 총소득이 힌트가 있는 거죠. 세전이 아니라, 세후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나 팩트는 얘잖아, 얘. 신경 내지 말고. 그럼 글씨에 있잖아. 그러면 얘로 나누잖아. 야, 왜 세로로 나누니? 목소리도 휘었다, 야. 그럼 이런 걸 왜 틀리냐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럼 그냥입니까? 이 총소득이 내려갑니까? 소득이 내려가죠.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화이팅 하시라는 얘기지. 그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총투자는 올라가는 거 알겠는데 세후가 왜 내려가느냐? 왜? 앞에가 총소득 순수를 물어봤잖아. 그럼 총소득이 내려가야지. 앞에 게 내려가니까. 여러분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걸 틀리지 말라는 얘기죠. 22번이 얘잖아? 뭐가 올라가잖아? 뭐로 나누잖아? 총소득 나누죠. 다른 거 나누면 안 되죠.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292 갑니다. 292 가시면 지금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빨리빨리 끝내야지. 자, 3, 4번 있어요? 3, 4번. 대답도 안 한다, 이제. 3, 4번 있죠? 뭐가 이제 있죠? 세전 현금 수지와 세후 현금 수지가 있어요. 무슨 투자가 올라갔죠? 지분 투자가 올라갔죠. 맞나요? 그냥입니까? 이 앞에 게 내려갑니까? 앞에 게 내려가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네 가지를 염두에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특히 이제 아까 전 페이지 가시면 따라보세요. 순소득 순수. 요게 자본회수 기간이죠. 요게 제일 출제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291페이지 가시면은 양가로 2번에 순소득 순수라는 게 있나요? 별표를 3개 치세요. 무조건 뜹니다. 얘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자본회수 기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면 자, 힌트를 드립니다. 회수 기간이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나 얘기 다 했어. 이제 21번을 풀어봐. 21번이 맞나 틀리나? 순소득 순수법이 적어놨어요. 자본회수 기간이라고 하세요. 무슨 회수 기간? 그럼 이게 큰 거면 그냥입니까? 회수 기간이 길어집니까? 길어진다는 거죠. 틀린 거죠, 그죠? 이해 가셨어?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292페이지로 와봐요. 292로 오시면 자, 거기 보시면은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나요? 292 찾으셨어요? 무슨 율법? 수익률은 적게 나와야 돼요? 많이 나올수록 좋아요? 그러면 얘랑 역수관계라 그랬죠? 자, 들어보세요. 자, 총 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수익률법은 총 자산 회전율이에요. 회전율. 자, 총 자산 회전율은 뭐냐면 매출액에 대한, 매상에 대한 회전율이에요. 자, 그럼 회전율이 낮아야 돼요? 회전율이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되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역수관계예요. 얘랑. 그럼 그냥입니까? 총소득이 올라갑니까? 올라가고 총투자액으로 나누겠죠. 그럼 우리가 총투자액은 내가 부동산을 샀다고 하니까 그냥 부동산의 가치라고 되고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 총자산이라고 하는데 그럼 1억을 투자해서 1억 벌면 1회전 했죠? 2억 벌면 몇 회전 해요? 2회전 해죠? 그럼 회전율이 낮을수록 높을수록 좋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장사를 하시잖아요. 그럼 딱 들어오시게 되면 먹고 그냥 빨리 나가야 돼. 회전이 높아야 되죠? 머리를 한번 만져봐. 머리 회전율도 높아야 되죠? 그럼 회전율은 낮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높아야 돼요. 지금 총자산 회전율을 보고 계셔? 자, 이거는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 총투자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이며 총소득 승수랑 역수관계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종합자본환원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얘가 역수예요. 역수여서 자, 얘는 종합자본환원율입니다. 그러면 종합자본환원율은 역수라고 하니까 자, 지금 이게 오늘 시험 집에 가면 잘 안 되시거든요. 여기서 하셔야 돼요. 그냥입니까? 이걸 뒤집습니까? 뒤집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무슨 소득이 올라가죠? 순소득이 올라가고 총투자로 나눴나요? 지금 보고 계셔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지분배당률이라는 게 있나요? 자, 지분배당률. 그럼 지분배당률은 세전현금 수지와 역수예요. 그럼 뭐가 올라가죠? 세전현금 수지를 무슨 투자로? 지분투자로 나누고요. 세후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그럼 세후수익률은 세후현금 수지와 역수관계예요. 그럼 세후수익률은 자, 뭐가 올라가죠? 아니 나는 안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고 있잖아. 노력 좀 해줘야지. 세후현금 수지가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그 무슨 투자로? 지분투자로 가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솔직히 이 네 가지는 지금 암기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연습하시면 되고 아까 요 네 가지 승수가 있었죠. 그러면 다시 아까 프린트로 한번 가보세요. 프린트로 가시면은 자, 지금 21번 보고 계셔요? 순소득 승수법이 그냥입니까? 자본회수 기간입니까? 그럼 이 값이 크면 회수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22번 보고 계시죠? 지금 총소득 승수라고 돼 있죠? 그럼 총투자가 올라가는 건 맞죠? 그냥입니까? 요 앞에 게 내려갑니까? 그렇죠. 세후가 내려가는 게 아니죠. 총투자를 세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총소득으로 나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갈게요. 총순까지는 무슨 투자가 올라갑니까? 전후는요. 지분투주. 그냥요. 앞에 게 내려가요. 앞에 게 내려가거든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건 암기 기법이 안 돼도 되는 게 그냥입니까? 앞에가 다 적혀져 있습니까? 적혀져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키포인트는 뭐죠? 총투자가 총순까지는 무슨 투자가 올라가고? 얘는요. 지분투자가 올라간다는 것만 키만 잡으시면 돼요. 오케이? 연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국 수강생이 어려워하시는데 수익률법은 암기가 안 돼요. 역수관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은 기타 어림셈법에 단순회수기간이라는 게 있죠. 무슨 회수기간? 단순회수기간. 자, 사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순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순회수기간법은 아까 회수기간이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죠. 그래서 들어보세요. 자, 우리 시험 문제 이제 어떤 계산 문제가 나왔었냐면 들어보시면은 자, 단순히 생략될 수도 있어요. 단순 회수기간법인데 자, 만약에 내가 지금 500원을 투자했다고 봐봐요. 그럼 회수기간이 짧은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1년, 2년, 만약에 3년이라면 자, 우리가 100원, 만약에 300원이면 그냥입니까? 3년이 소요됩니까? 3년이 소요돼요. 회수기간이에요. 맞나요? 근데 아까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게 좋겠죠. 근데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이 따라보세요. 현가회수기간법 이런 게 나와요. 그 현가회수기간법은 우리가 현가라는 것은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끌어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게 100만 원이라면 지금 1년 있다 100만 원 드릴까요? 2년 있다 100만 원 드릴까요? 그러면 어떤 거 다르겠죠? 1년 있다고 하시라겠죠. 대답해봐요. 그럼 1년 후에 100원과 2년 후에 100원은 화폐시장 가치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럼 고려 안 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 해야 돼요. 맞습니까?
자, 시간이 갈수록 그냥입니까? 할인율은 높아집니까? 높아지니까 금액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까 일시불의 현가라는 거 아시죠? 그럼 10% 한다면 이 수치가 작아져요. 왜 그럴까요? 그냥입니까? 할인율이 높아집니까? 그럼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맞나? 그럼 1년이시면 100원이면 90원이 되고, 자, 이건 80원이 되죠? 대화를 해. 그럼 1년 있다와 2년 있다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내가 1년 있다 100원 드릴까? 2년 있다 100원 드릴까? 그럼 어느 거? 1년 있다 달라는 거죠. 90원이니까. 이해해야 되는데.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네 고려가 안 했다는 거죠. 37이 20일이죠? 그럼 210원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수기간이 얘는 더 길겠죠. 할인하니까. 그럼 얘는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했다, 안 했다? 얘는요, 한 거죠. 대답해봐요. 그래서 얘가 대충대충 했기 때문에 어림셈법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만약에 3년 있다가 대박이 터질 수 있죠. 그럼 3년 후에는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오케이, 바리? 알았어, 바리? 그럼 갈게. 단순 회수 기간은 우리가 투자를 회수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의 회수 기간이 긴 게 좋아? 짧아서 좋아? 짧아서 좋지. 그렇지? 그럼 단순 회수 기간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했어? 안 했어? 단순하게 갔지? 그런 거야. 회수 기간이 그 이후에 현금을 고려하지 않았지. 그럼 의사결정이라는 게 있나? 독립적과 상호 배타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잡아봐봐. 만약에 내가 목표를 잡았어요. 목표 회수 기간을 만약에 5년을 잡았다면 이거보다 내 대안이 그냥이다 짧아야 된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A, B, C 대안이 있단 말이에요. 뒤에 있으면 이 투자안이 얘보다 길어야 얘 투자안이 얘보다 길어야 된다, 짧아야 된다. 그럼 목표도 길어야 됐지. 얘기해봐. 그럼 7년이면 할 거야, 안 할 거야?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지? 몇 년을 기대했는데 5년이잖아. 7년 더 걸리잖아.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는 게 사람이 많을 것 같아. 길어야 돼, 짧아야 돼? 정말? 좀 즐기자. 나 좀만 2분만 할게. 나도 배고파 죽겠어. 이거 그냥 기각해. 재밌다. 나만 재밌나 봐. 6년이면 할 거야? 안 하지. 이제 재밌기 시작하네? 그럼 4년이면? 왜? 짧으니까 하는 거야. 가지 마. 2년 걸려? 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씩 따지는 걸 따라서 독립적이 하나씩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독립적 단일 투자라는데, 그럼 독립적에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얘만 기각되고 얘는 얘 다 기각됐죠? 그럼 얘 두 개만 선택한 거죠. 맞나요? 따라서 상호 배타적. 이건 둘 중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4년이 좋아? 2년이 좋아? 2년이 좋다는 거죠. 맞아요? 무슨 말 알겠어? 그래서 5년을 잡아갖고 그거보다 긴 거는 다 날라버리고 그거보다 짧은 거 선택하는 게 독립적이에요. 그 독립적은 어떻게 해요? 목표했던 것보다 짧은 걸 선택했죠? 상호 배타적은 그 중에서 긴 거, 짧은 거 선택한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근데 얘는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기타 어림셈법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회계적 이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 회계는 장부상이에요. 평균. 그럼 이익은 적게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얘는 투자로 인해서 나타나는 연평균 순수익은 그냥 연평균 투자액으로 나누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의사결정이 중요하죠. 그럼 독립적인 경우는 이익률이 적게 나와야 된다. 얘는 많이 나와야 된다. 그럼 회계이익률이 목표보다 많아야 되죠. 그럼 많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상호배타적은 그중에서 가장 높은 걸 선택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얘 둘 다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했다, 고려하지 않았다.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어린셈법에 가시면 가장 큰 한계점은 한 가지 방법이 계산된 비율은 다른 방법과 직접 비교하기가 쉽겠어요? 좀 어렵겠어요? 어렵죠. 다 다르니까. 그 다음에 현금 수지 할인했다, 할인하지 않았다? 안 했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그렇게 가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프린트 나눠드렸던 걸 다시 본다면 아까 요것만 집에 가서 열심히 하고 오세요. 다음 주까지. 자, 할게요. 난 아까 그 22번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 22번 보고 있죠? 자, 따라서 총소득 승수. 그럼 당연히 총투자가 올라가죠? 뭐가 내려오죠? 총소득이 내려오는 거죠. 다른 게 내려오면 안 돼요. 화이팅. 요 따라 자본회수 기간. 그럼 이 승수는 자본회수 기간이에요. 이게 크다는 것은 회수 기간이 길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되셨어? 좀 더 할까요? 그냥 끝낼까요? 끝내죠? 그러려고 그랬어요. 상태가 안 좋아요. 안 좋아서 예습하실 분은 없겠지만 294로 가시면은 거기 비율 분석이라는 게 있죠.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보내세요.